저는 이제 해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반도나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넘버원이 뭐냐면은 가츠라 데프트 밀약이라고 1905년에 당시에 미국이 볼 적에 대한제국은 보호받아야 될 능력이 없는 나라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보호하라고 하고 자기는 필리핀을 점령하겠다고 어그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1950년도에 에치슨 라인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한반도는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시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 볼 적에 별 쓸모가 없던 걸로 본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방어선에서 제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존 헐이라는 극동지역 미군 사령관, 이 사람은 포츠담 선언에서 그 스탈린하고 할 적에 루즈벨트를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극동사령관인데, 이 사람 한 말도 한반도의 가치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가치 이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미국을 지켜야 될 특별한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가치가 있다면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트럼프는 어떠냐? 이 양반이 선거 때 한반도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왜 돈 들여서 우리 병사들이 거기 있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특히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한반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얘기해서 지금은 말도 긴 것 같고 적은 것 같다고, 트럼프의 입장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관해서 갖는 부정적 시각이고, 제가 볼 적에 한편 또 긍정적 시각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한국 전쟁이 났을 적에 유엔군으로 참전했잖아요. 미국 주도하에. 참전했다는 것은 가치가 있으니까 참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둔 그것은 그 트루만 닥터린이라고 해서, 이 트루만 대통령이 공산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국민들을 원조해야 된다. 이것이 트루만 닥터린이거든요. 근데 그 트루만 닥터린을 뭐 이성만 박사도 원래 그런 의식이 있던 분인데다가 트루만 닥터린을 100분 자기 걸로 만들고 이용했다고 그럴까? 활용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엔 참전을 하게 되고 휴전 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트루만이 나가고 아이젠하워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루만과 달리 아이젠하워는 트루만과 같은 그런 철저한 반공주의가가 아니고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눈치채고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요새 말에는 매드네스 스트래티지, 미치광이 전략을 해서 아시다시피 그 반공포로 석방도 하고, 휴전이 무슨 말이냐? 북진해야지. 이렇게 어기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제거작전까지 했었잖아요. 이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고. 이승만 가르치우려고 했어요. 왜? 북진하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승만 박사의 의대성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매드네스 스트래테지로 맺게 하신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의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아이젠하워는 이 이승만이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내가 북진 안 할 테니까 뭐를 달래고 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미국 2개 사단을 한국 주둔시켜라. 그래서 동두천에 소위 트립 와이어라고 하죠. 인계철선 2개 사단을 놨잖아요. 그 다음에 30개 사단 규모의 군 현대화를 해달라. 원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달라. 이 세 가지 조건하고 북진하는 거 않겠다는 거하고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가 몇 번 읽어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 중에 하나는 전문 6조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시적이에요. 제가 볼 적에 시적이 뭐냐면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잠재적인 침략자가 could be under the illusion 착각하지 않도록 that either of them 너와 나 미국과 한국이 stands alone in Pacific area 홀로 태평양 지역에서 둘 중에 아무고 혼자 서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이걸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임자가 있는 몸이다 이거지. 에? 함부로 건드리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이 상호 방위 조약을 indefinite 영원한 조약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1년 전에 노티스 하면은 리보크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100년 가약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결혼식 할 적에 100년 가약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이 결혼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한테 공개하는 일 아니에요? 비유하자면은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는 신랑한테 결혼식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게 상호 방위 조약인데 아시다시피 그 말 자체가 뮤추얼 이게 그때 당시에 미국 국력하고 지금도 뭐 거의 마찬가지지만 조선의 한국의 국력하고 그게 상호성이 있습니까? 예? 일방적인 거든 100% 일방적인데 이 문구에 보면은 상호예요. 네가 위험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험하면 네가 도와준다. 기가 막힌 계약이라고. 이 계약을 이승만 박사가 하신 거예요. 이런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뭐니 해도 아까 다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한미 방위 조약으로 시큐리티가 있는 전제 하에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나라가 보존이 안 됐잖아요. 1950년도에 GNP가 67불이라고 그랬잖아요. 67불이면 한 달에 5불 60센트라고요. 그거는 하루에 얼마 따진데 계산해 보니까 19센트더라고요. 50년도에 우리의 하루 벌이가 19센트였던 거야. 근데 지금 3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3만 불이면 하루 83불인가 그래.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하루에 19센트짜리였다고 우리가. 1950년도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여러 덕 중에 한미 동맹 아니고서는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또 가장 활용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상호성이 없는 건데, 한미 동맹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괜히 돈 들이고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 여럿 있었잖아요. 위기가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쳤다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에 참전시키잖아요. 물론 그 월남전에서 희생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으로 했으면은 네가 어려울 적에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000명을 우리가 월남 파병해서 상호 방위 조약이 정당화 시켰잖아요. 그 바람에 월남에서 해외 공사도 수주하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팔적에 관세도 최고 대우를 받고 해서 수출하는 것도 배우고, 제가 여기 올 적에 한참 뭐 대우에서 와이셔츠 팔고 그럴 때거든. 예? 그렇게 시작하고 가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했고, 또 그 뒤에도 또 닉슨 닥트린이라고 해가지고 닉슨이 월남전에서 죽순이 철수하고 자기 나라 지키는 건 자기 나라가 근본적으로 해라.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할 뿐이다. 그래서 닉슨 닥트린 베트나마이제이션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카터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또 철수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기를 수습을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야. 그건 뭐냐면은 그때 중공업 정책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주국방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래 벌판에 가서 공장 세우고, 그게 또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군사공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오늘날 조선, 철강 이런 것이 세계 굴지의 회사를 만든 바탕을 만들었단 말이야. 예? 박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물론 그분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미 동맹을 아주 유효하게 활용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번영을 이룬 그런 분이라는 점에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미 동맹의 좋은 기회인데 한미 동맹의 기회를 위기로 만든 놈들이 있어. 아시죠? 이 김대중이라는 이 사람은 뭐 제가 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만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김정일인가 만나가지고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에?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노무현이는 근데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핵을 포기할 의지가 확실하다고 그러죠. 아니 나도 오늘 저녁 생각하고 내일 저녁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수시로 변하는데 우리가 핵을 포기할 의지가 확실한지 안 한지 지가 어떻게 아냐고. 또 그 말을 믿는 놈들은 또 뭐야. 조금 있으면 핵 보유도 일리가 있다고 하죠. 핵 보유도 일리가 있다고 사실을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발언만 안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뭐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반미, 친중, 친김, 이건 뭐 제가 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만 해도 군사 분야 관련해서는 뭐
어, 사실상 동맹 관계가 파탄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동맹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내가 뭐 훈련하자고 같이 했다가는 이놈이 저놈한테 잃으면 그게 무슨 동맹이야? 그래서 뭐 최근에 그 고든 창이 그랬죠. 문재인 could be a North Korean agent. 문재인은 북한의 첩자일 가능성이 있다. Even if he is not. 혹시 아닐지라도 we should treat him as such. 첩자라고 생각하고 취급을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두 가지 합순을 놓고 저울질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제정신 있는 사람이면은 뭐 김정은이는 그렇다 치자 이거야. 뭐 지금 뭐 I fell in love 이건 다 조크라고 하더라도 그런 줄 모르고 하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속아지는 척 하지만은 그놈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확실하다고 와서 하는 놈. 네? 내가 트럼프라면은 그러냐?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 미친놈 정도가 아니죠. 그걸 마이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 국내 정치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말을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성품이 좀 그런 점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판 이제 다 끝나버려요. 중간선거 이제 다음 한 열흘 있으면 끝나는데 either way 뭐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이제 그거에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한 가지 옵션 중에는 이참에 본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엊그제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이제 트럼프 덕트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덕트린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분석할 적에는 배신하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중국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이게 잘 되라고 우리가 이만큼 양해하고 했는데 이놈이 나를 등에서 배신하고 한다. 그런 얘기 하면서 가만 안 두겠다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배신 불관용 닥트린과 같이 지금 가장 얼티밋 에너미는 중국이지만 거기에 붙어서 자꾸 나를 속상하게 하는 놈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놈하고 또 붙어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놈은 문재인이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김정은이한테는 뭐 fury and fire, 분노와 화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분노와 보복, fury and reprisal 정책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뭐 그 구체적으로 how 이것은 뭐 시간이 없어서 생각하겠지만은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비관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이 백악관에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당신하고 덤벼들 힘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당신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한미 동맹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한미 동맹만 없어주면 우리가 왜 핵을 만들겠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한미 동맹만 없으면 아니 니들이 없는데 내가 핵 만들어서 뭐 하려고 써?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순진한 미국 사람이 들을 적에 한미 동맹만 없어지면 내가
한국에서 빠져나오면은 저놈이 핵을 폐기한다고 하는구나. 순진하게 들으면 핵무기를 없애는 방법은 내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길이다 그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저놈이 장거리 미사일 해서 워싱턴이나 뉴욕 쏘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세이프 하잖아요. 미국이 안전해지잖아. 그런데고 또 additionally 그런 상황인데 남한까지 김정은이 편을 들어서 그 말 맞아. 당신이 빠져나가면은 저놈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을 까닭도 없고 이 미국 본토에다가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가질 필요도 없고 한 거야. 그러면은 미국 사람 중에는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빠져나가면 만사 오케이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순진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혹시 이게 트럼프가 그런 생각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 같은 염려가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참모진이나 뭐 특히 의회 지금 특히 상하 양원들 내가 VOA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요. 왜? 올바른 소리를 하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뺀다. 지들이 말하는 종전선을 통하고 뭐 유엔사 해체하고 평화협정에서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대로 문재인이 좋아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전략상으로 볼 적엔 중국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라고. 그야말로 부산에다가 중국 항공모함이 와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핵무장 해야 되지. 일본 핵무장 하면 대만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도 해야지. 그러면은 이것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국제 질서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고 그건 더 이상 미국 아름다울 미자 쓸 미국이 아니라 미개국 할 적이 미국이 돼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 이 지도자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아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제가 생각한 그래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야금 뭐 이 군사령관도 보안사령관 국정원장 다 갖다 집어넣고 하나씩 다 잡아넣기 시작하면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국민들까지 멍하니 있고 그러면은 지금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국내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조금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그잖아요? 저는 여기 바깥에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은 해외에 있는 사람뿐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의회나 지금 또 그래서 페티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분위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 아까 말씀드렸다면 이 미국 의회 사람들이 참 제정신이 박혀 있고 지금 문재인이가 유럽 가서 좋은 일 하고 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주 효자 노릇하고 왔어요. 유럽 지도자들이 CVID 하라 아주 확실히 했잖아요. 미국보다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원래 CVID가 UN 레졸루션 용어거든요. 미국 용어가 아니라 UN 용어거든. 근데 미국이 거기서 후퇴했잖아요. FFPD라고. 예? 근데 유럽은 원칙 찾은 거 CVID야. 여러분 C가 뭔지 아시죠? Complete라는 말이거든요.
완전하다는 말은 fully하고 달라요. 무슨 미국이 거기서 용어를 바꿨다는 얘기는 철회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너 왜 그걸 철회해? 이 자식은 안 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훌륭해. 예?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의회나 유럽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땡큐 베리 머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못 쓰는 영어라도 우리가 합쳐가지고 땡큐 좀 보내자 이거지.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